도대체 지역에서 사는 게 뭐냐. 그러니까 지역에서 사는 건 도시랑 다르다? 그렇게 딱 이분법적으로 나뉠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한 이 분야에서 연구한 지 한 6, 7년 됐는데 초기에는 몰라요 이러던 사람들이 지금은 이게 된다라는 게 정말 신기했다. 이 되게 작은 프로젝트 같은데 된다라는 거, 효능감을 느끼는 그게 앞으로 나가는 힘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 걸 하고 있는 공간들이 굉장히 많아요, 전국에. 한참 이렇게 뭐 귀농, 귀촌 이런 게 굉장히 유행이었던 적이 있었던 것 같고, 그다음에 뭐 어디 지역에서 한 달 살기 뭐 이런 게 또 엄청나게 유행이었던 적도 있었던 것 같은데, 또 그것도 약간 주춤하는 거 아닌가라는 느낌도 들기도 하거든요. 평균적으로 1년에 50만 명이 귀농 귀촌을 하는데 99%가 귀촌이에요. 과거의 기준으로 보면 은퇴자가 별장 짓는 귀촌이 많은 편이고, 그러니까 주민과의 어떤 관계 형성은 별로 없는 편이고, 그리고 연령이 높은 편이고, 그 다음에 나타난 UJ 아이턴이 이제 귀농 귀촌이긴 하지만 UJ 아이턴은 연령이 좀 낮은 편이고 은퇴자만큼 돈이 넉넉하지 않은 편이고, 50만 명 뭐 평균적으로 그런 건데 50만 명이 가면 50만 명이 귀촌해서 잘 살아서 아름답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이렇지 않아요. 역귀촌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나이 들면서 병원, 아니면 자기가 생각했던 판타지에 대한 현실 깨달음, 뭐 이런 식의 얘기들. 그래서 귀농 귀촌 현상 자체도 이제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그들을 움직이게 하는 건 처음엔 개인의 선택이었지만 나중에는 이제 복지 인프라 부족으로 역귀촌하는 경우도 꽤 있고, 일본 역시 마찬가지고, 그래 수도권의 고령자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나는 그런 상황들. 그다음에 지역 살리는 방법에 대해서는 그냥 사는 일반인 말고 지역에 대한 미션을 조금이라도 고민하는 어떤 집단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 싶은데, 어쨌든 개인과 어떤 조금 더 상위 레벨, 지방이나 지역이나 국가를 연결하는 중간에 역할을 하는, 근데 일본에 뭐 커뮤니티 디자이너라고 그래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로컬 플레이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들어요. 관계인구의 약간 상대 개념으로 활동인구는 뭔가요? 지역에 관심을 가진 지역 내 인구를 활동인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활동인구를 어떻게 만드냐고 했을 때 여러 가지 방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돈이 많이 돌았을 때 행복할 수도 있고, 친구가 많아졌을 때 행복할 수도 있고, 근데 제일 행복할 수 있는 건 나한테 내일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뭘 할 수 있다라는 생각들. 그러니까 지역 프로젝트가 되게 많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삶의 보람 이런 거, 자기가 할 수 있다라는 느낌, 그 억눌려 있고 좀 불가능이나 불행 이런 부분들에 생각하다가 행복이나 가능성 이런 쪽으로 생각이 돌려지는 거죠. 소통협력 공간이라고 그래서 행안부에서 만든 건데 한 9군데인가 있고, 지역에서 뭔가 해보고 그런 거 하면서 외지 사람들과 주민이 교류하는, 그래서 청년이 한 명도 안 왔었는데 많이 오게 됐다. 그런 게 좀 재밌다. 커뮤니티 안에서 뭔가 좀 자기가 성장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활동인구가 만들어지는 것 같고, 그런 프로젝트가 일본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꽤 진행되고 있는 것 같고 그래요. 방금 말씀해주신 그 소통 협력 공간의 예 하나만 구체적으로 하나 들려주시겠어요? 소통 협력 공간이 말이 좀 어려운데, 그거를 브랜딩화하면은 커먼즈 필드라든지 C캠퍼스라든지 지역별로 네이밍이 달라요. 근데 소통 협력 공간은 지역에서 어쨌든 소통과 협력을 늘리겠다라는 거잖아요. 춘천에서는 그런 식으로 주민들 간의 어떤 사회혁신 실험 같은 것들을 하는 실험들, 근데 그게 뭐 거창한 프로젝트가 아니라 커피 마시고 카페에서 자기네들끼리 일하고 싶고 얘기하고 싶고 그런 고등학생들한테 그 커피값을 대줄 수 있는 누군가가 기부를 해서 자기 커피 살 때 한 잔은 지역의 고등학생들 주세요. 그게 고등학생이 타겟팅이 됐을 때 그 고등학생들이 뭘 느끼겠냐는 거죠. 아,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아니면 우리를 위해서, 그 고등학생이란 계층을 위해서 이런 걸 커피를 해줬구나. 그럼 그 공간을 다시 보게 되고 그 지역을 다시 생각하게 되고 지역에 대해서 없던 마음이 요만큼은 생기겠죠. 근데 그게 쌓이면서 또 자기 인생이 바뀔 수도 있는 거고, 그런 식으로 되기도 하고, 밀양의 소통협력 공간 같은 경우는 폐교된 밀양대학교가 100년 된 대학인데 비어있단 말이에요. 근데 언젠가는 거기에 이제 또 다른 어떤
대학이 일부가 들어오게 돼 있고, 근데 나머지 공간에서 지역을 하나의 캠퍼스로, 학교는 폐교됐지만 지역을 하나의 캠퍼스로 해서 말하자면 지역에 만약 에코샵이 있으면 거긴 환경학부가 되고, 지역에 무슨 디자인 학원이 있으면은 거긴 미술학부가 되고, 이런 식으로 단과대학을 지역으로 확 흩어뜨려 놓고 하는 실험을 하려고 그래요. 그런 플랜을 짜고 있고, 그런 식으로 해서 그런 데가 군산에서도 지금 옛날 시민회관 건물을 개조를 해서 거기서 시민들과 하는 활동인구 만드는 프로젝트들, 관계인구 만드는 프로젝트들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있는 거죠. 교수님, 그 일본의 이제 사례들을 많이 연구해 오신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가 혹시 참고할 만한 대안들이 또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상상을 해보면 이주, 그러니까 어떤 외지인이 지역에 가서 관공서 사무실에 가갖고 똑똑똑 나는 이 지역에 관심이 있어서 관계인구가 되고 싶어요 이러고 오는 사람은 없어요. 오가다 보니 강릉에 커피 한 잔 마시려고 왔는데 강릉에 볼 게 되게 많네, 다음에 또 와야겠다, 아니면 강릉 커피 너무 맛있어, 자주 가야겠다, 그렇게 하다가 스며들듯이 관계인구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다가 오가다 만나고. 근데 그런 공간이나 그런 기회를 제공하는 공간이나 프로젝트를 제공하는 걸 일본에서 관계 안내소라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봤다는 사례가 50개 사례를 봤는데, 그럼 50개가 되게 여러 가지 일들을 해요. 우리나라 그 소통협력 공간처럼 그런 일들을 하거든요. 처음 오는 외지인에게 지역 사례를 소개하는 곳. 근데 왜 관계 안내소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일종의 관광 안내소하고 차이점인 거예요. 관광 안내소 첫 번째, 지역마다 다 있어요. 수도권에도 있고 다 있는데, 첫 번째 낮에 문 안 열려 있고 외국인 중심이고, 지역의 관광 안내소는 특산품을 팔고 있고 뭐 이런 식인 거예요. 관계 안내소의 특징은 거기에 주민도 온다는 거예요. 관광 안내소는 주민이 안 와요. 갈 일이 없지. 근데 지역에서 뭐 한다 그러면, 새로운 거 한다 그러면 그건 재밌겠다 하고 가요. 근데 그런 것처럼, 근데 관계 안내소는 주민들이 앉아가지고 사랑방이 되기도 하고 거기서 이런저런 프로젝트를 하기도 해요. 근데 대단한 거창한 뭐 이런 건 아니에요. 뭐 축제를 한다 뭐 이런 게 아니라, 이 지역에 살다 보니 이 지역의 장점이 이런 것 같아요 라는 식의 어떤 소박한 그냥 토론회. 그다음에 이 지역의 문제는 나는 오늘 이게 좀 문제야, 이런 식으로 해서 지역에서 그런 활동인구들 이렇게 해가지고 같이 관계인구랑 엮어가지고 지역의 경관을 바꾸고 지역의 삶의 질을 높이고 뭐 이런 식의 활동들을 해요. 그래서 관계인구 만들기 위해서 관계 안내소 프로젝트가 얼마나 잘 활성화되어 있느냐가, 그러니까 이름은 다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중요하게 되는 거죠. 이 관계 안내소, 그러니까 우리 소통 협력 공간하고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그렇죠. 기능적으로는 관계 안내소인데 결국은 그거예요. 제3의 공간. 서드 플레이스. 그러니까 소통 협력 공간이든 관계 안내소든 사람들이 지금 원하는 공간은 내 집, 내 직장, 오케이. 집에 살아야 되고 직장에 출근해야 되니까. 근데 나를 나로 하면서 내 친구도 만나고 내가 편히 쉴 수 있고, 쉬는 것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회를 모색할 수 있는 공간. 레이 올덴버그가 얘기한 그 제3의 공간. 그거 얘기가 이쪽 씬에서는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집 출근을 하기 싫다는 게 아니라 제3의 공간이 필요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수요가 많기 때문에 표현은 뭐 관계 안내소라든지 소통협력 공간으로 나오는 거고, 근데 결과적으로 그 소통협력 공간이나 관계 안내소의 최종의 목적은 사람들, 오가는 사람들, 사는 사람들, 잠깐 왔다 가는 사람들, 길게 왔다 가는 사람들을 위한 제3의 공간을 얼마나 성공적으로 만드느냐, 이게 그 지역의 가능성을 달라지게 하고 지역력을 달라지게 한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 같아요.